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집을 팔면서 30대 아이들에게 10억짜리 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한 거죠. 그러면 매수자는 10억을 전세를 안고 샀기 때문에 또 이 갭 투자가 된 거고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무서에서 10억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세금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동산 증여라든가 양도세 문제가 참 고민이 많죠. 자, 이런 거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 전세 같은 거는 들여다보질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들 이제 많이들 자식들에게 이렇게 그 전세를 이렇게 안고서 파는 조건으로 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만 받아도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20년차 재개발 전문 중개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신정 뉴타운에서 그 입주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주 5년차까지 한 19년간을 한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소명 같은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를 안고서 사든가 아니면 또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인 2억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또 세대 분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계약서를 이제 많이 써드렸는데 물론 소명에 걸려서 증여세를 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일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이 기사를 봤을 때 참 공감한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5단계 방어 전략인데요. 증여세라든가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죠. 증여세 면세 한도입니다. 5천만 원은 이제 증여세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이게 1년이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면세 한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억 1,700입니다. 이걸 이제 4.6% 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없을 때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거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따르면 세대 분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2억은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차용증을 쓴다 그러면 또 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 공증서를 이렇게 첨부해서 2억을 이제 부모로부터 받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간이 5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잡아가지고 이제 원금 상환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이 되다 보니까 이 금액부터 국세청이 정밀 분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10억이라는 돈이 사실 이렇게 30대의 어떤 이 젊은이들이 쉽게 전세로 들어가기가 쉬운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상금이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정밀 분석을 들어간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또 엄청 또 뜨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이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자료를 갖다 제출하면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직급 나가더라도 내가 10억에 대해서 내가 상환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증여세는 또 많이 또 삭감이 될 겁니다. 자, 2단계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준비할 시트가 3종이 있는데 이게 급여 사업소득 증빙입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원천징수를 띄워도 되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이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2024년도 급여 소득 금액증명서 발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금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또 잔액증명서나 그걸 띄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팔은 또 그런 배당받은 영수증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약서를 쓸 때 빈칸은 절대 남기지 말고 다 적어야 됩니다. 소액이라도 다 현금이라고 이렇게 칸을 채우시는 게 좋죠.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래과 무관하게 모든 증빙을 스캔해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사드렸는데 용산구청에서 소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계약 전 2주 전부터 잔금 후 2주 전까지 모든 그러니까 잔액증명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첨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쪽을 잘 아시는 세무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세무사님에게 자료를 건네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그런 수수료를 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세무사님이 소명서를 작성해서 주셔서 이제 제출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냥 이렇게 대략대로 쓰다 보면은 세무사에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그걸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전문 세무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런 그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뒤끝은 없습니다. 자, 3단계죠. 차용증, 공증, 가족관 금전대차. 차용증 작성 타임은 송금 이전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권에서 이렇게 이 구입할 적에 그 아버님이 살고 계시는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따님이 이제 이 입주권을 사는데 이제 보태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소명이 나왔는데 이 딸이 매월 그 아버지 통장에다가 그 아버지가 그 대출받은 그 이자를 꼬박꼬박 넣는 거였죠. 56만 원 뭐 이렇게 50만 원대. 그러니까 넣으니까 이게 이제 이 자료를 제출하니까 아 이거는 아버지가 대출받은 게 아니라 딸이 대출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소명에서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런 그 이 차용증 같은 거는 이렇게 그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항목인데 원금이 2억 1,700이라고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연 4.6% 하면 그 1,0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4.6%로 해가지고 2억 그러면 뭐 960만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 1,700까지 하면 이제 1,0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4.6%로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그 이 상한일을 보통 뭐 세무서에서 3년이나 5년을 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3년에 5년에 그 매도를 갖다가 이렇게 상한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잡는데 이거는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원금을 이렇게 이제 상환하는 게죠. 그래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그 원금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자를 이제 그 내서 뭐 5년 안에 10년에 상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공증 또는 내용 증명이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을 높이는 그런 필수 절차인데 이게 이제 가족 간에 내용증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렇게 그 보려 그러면은 그 공중 그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공중 수수료를 내고 쓰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합법적으로 보고 뭐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자 지급 인증인데 매달 이체 스케줄을 설정해서 그 아버님은 아버님, 어머니 통장에 매월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아까 대출 받아서 통장에 넣어주듯이 그 이체를 이제 그 해서 이렇게 넣어준다 그러면은 증빙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집을 살 적에 그 부담부라고 그러죠. 왜 이제 전세 대출을 이렇게 이제 그 안고서 사는 때 그 전세 대출이 크면 클수록 그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항상 거기를 타겟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단계입니다. 이제 PCI라는데 소득, 지출, 자산 그 데이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국세청에서는 다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5년치 뭐 소득이라든가 지출이나 자산 같은 걸 저희 데이터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전세 계약 전후 6개월간 현금, 입출금 기록을 이제 그 캡처해서 이렇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치만 지나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정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이죠. 그 언카라고 그러죠.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다든가. 그 뭐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서 가계부에 적어놔야 나중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관이죠. 증빙은 최소 5년인데 가능하면 10년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 증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분은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부모님 통장에 10년치를 이제 이렇게 정산합니다. 그래서 먼저 10년치에 대해서 좀 묵더니 크면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제대로 답변을 안 가면 그 증여로 빼놓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년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리 뭐 이 IQ가 좋다고 그래도 10년치를 갖다 이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그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계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답변을 못하면 그걸 전부 다 증여로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상속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좀 연로하시다. 그렇다 그러면은 미리 10년치에 대한 것은 이건 어떤 돈으로 어떻게 왔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갔다라고 그거를 이렇게 명시해 놓으시는 게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증빙은 최소 10년 정도를 컴퓨터에 그 저장해 놓으시는 게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실 겁니다. 자, 5단계죠. 혼합 설계, 증여 대여. 그러니까 전액 증여를 한다 그러면 조사 리스크는 없어요, 사실. 조사 리스크는 없는데 그 대신 세부담이 높겠죠. 그래서 전액 증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또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액 차입했다. 세부담은 없겠죠. 그런데 이자나 형 흐름이 압박이 되겠죠. 나중에 조사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은 리스크와 세부담을 균형에 맞춰서 설계는 복잡하겠지만 서류 같은 거를 다 이렇게 맞춰 놓는 게 나중에 이제 그런 조사를 받을 적에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죠. 30대 직장인이 전세 3억 중 이제 2억을 지원받아서 신고 안 하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앞에 나온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자, 어머니가 그 10년 전에 분양권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으셨어요. 25평. 그래가지고 그 10년을 쭉 갖고 오시다 보니까 분양 입주권 때부터 받아서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값도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매매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의 집이 하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하면 일반가세가 되죠. 일반가세가 되지만 그래도 일반가세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입주권부터 사가지고 있다가 아파트가 되어서 그게 이제 25평이지만 이제 매독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독이라는 게 일반가세라도 그게 사실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거기에 이제 30세가 넘은 다 큰 딸이 하나 있어요. 그 딸한테 기존에 살던 집을 증여를 해주는 거죠. 증여를 이제 해주는데 그 증여를 해서 이제 증여세를 내니까 뭐 다 해서 한 1200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을 갖다가 이제 전입신고를 해놓고 이제 이게 세대 분리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입신고하고 세대만 분리에 따라가지고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교통카드라든가 뭐 이게 카드 사용액이 다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세대 분리만 해놓고 생활은 부모님과 같이 한다. 이거는 양도세나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필히 그냥 세대 분리해서 오피스텔이든 뭐 이런 데 가서 뭐 보증금에 뭐 500이든 뭐 월세 뭐 50이든 해가지고 그럼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따님이 앞으로 나온 그런 뭐 전기 수도 그런 제세 공과금을 본인 카드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움직이는 카드 내역이 있어야 또 교통카드가 쓴 내역이 있어야 이제 세대 분리, 진짜 세대가 분리가 된 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직장인 세대고 월 뭐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월급 수령하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이제 완전하게 진짜 이쪽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형제간의 아파트 저가 매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 부모님한테 이제 전세 세팅을 해가지고 뭐 편법 증여로 한다. 근데 이것도 다 들여다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아파트를 갖다가 이제 저가양도는 이제 최대 시세 3억 이하 또는 이제 매매에 이제 30% 이하까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받는 거죠. 감정평가를 좀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30%까지 또 낮게 이게 저가양도로 매매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괜히 이런 편법으로 증여했다가 추가과세를 맞다가 그런 거는 진짜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사례를 우리가 이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는 그 세무사님들이나 또 법무사님들한테 양도세는 이제 국세라 세무사님들이 주관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이제 이게 지방세로 분류가 돼가지고 법무사님들이 주관을 하죠. 그래서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상담을 받아가지고 절세할 수 있는 또 증여세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 준비 체크리스트죠. 증여세 신고 2억 1,700만 원 이상은 이제 증여세 신고가 필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 빈칸 없이 꼼꼼히 작성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최선이고 차용증과 이자 그거는 이제 이 돈을 송금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이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높이는 절차로서는 공증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우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나중에 이제 이걸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신뢰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PCI 데이터는 10년간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10년치 통장부터 이렇게 거기에 대한 자금 소명을 하니까 거기서 답변을 못하면 전부 다 이게 또 증여로 다 이게 또 분리가 돼가지고 증여세 따로내고 또 상수도 따로낸다면 그것도 또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한 10년간치 보관하신 것도 실전 준비에 체크리스트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로징입니다. 세금 폭탄 방어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증여의 기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신청은 더 깊은 재개발 세무 팁을 원한다면 오성재개발에 또 문의를 하시면 제가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에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